그러면서도 선순환되는 사이클을 이루고 있다 이런 사실을 넘어야 할 생각한 게 맞습니다. 우선 인구 확충에 무슨 별다른 대안이 있겠습니까? 성공과 통합이라고 하는 통합 성공 권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족기능을 지나치게 행정구역 단위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족기능을 볼 때는 성공 통합권을 다 써가지고 권역 단위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거 말하자면 생활권 정신. 예, 뭐 생활권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지금 뭐 건설 지역이 있고 세종시 전체가 있고 주변에 또 아까 오성 뭐 천안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하나의 그 권역 단위로 자격기능을 적용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한국도시 인구계획은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좀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50만 명이라는 인구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방향에서 결정이 됐지만 그걸 이제 원리적으로 맞추는 작업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중앙행정기관하고 또 그럼 오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기관들이 따라오고 또 이제 그 연구기관을 비롯해서 이제 또 그 공공기관도 오게 되고 또 이제 대학 부지를 또 하고 있는 대학을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월산산업단지는 구조개편에서 산업 유치를 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저희들이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구 유발 효과가 34만까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34만 명까지는 지금 현재 그 자족기능, 이미 안고 들어오는 자족기능으로 가능하겠다. 이렇게 당시 이제 분석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 도시들이 보면은 그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계속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러한 정도의 인구 규모가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비스라는 관련 산업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스스로 늘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자족기능을 가지게 되면 2030년까지 50만 명은 가능하겠다. 이렇게까지 전문가들 쭉 많은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인구 확충 자체를 위해서 또 너무 이렇게 좀 집중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 것이나 하는 데다가 오히려 초점을 맞추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들어오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끝으로 지금 이제 아까 이천 시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정부 기관이 이렇게 분리되는 데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지속되고 또 사실 또 최근에 이런 것을 보면서 그 당시 이 행정수도를 반대했던 아니면 중기상인 분들도 주변에 가까이 많이 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반대했다. 이런 얘기를 사상이 좀 많았는데 그래서 지금쯤은 이제 서울에 남겨놓기로 하는 그런 중앙부처나 국회, 청와대 이런 부분을 최소한 좀 합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한번 다시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국의 헬싱키를 만들자. 가면 거기 있으면서 제가 핀란드의 지역 도시도 다녀보고 헬싱키도 봤는데 사실상 국제도시입니다. 헬싱키뿐만 아니라 20만, 30만 되는 핀란드의 도시들이 다 국제도시인데 웬만한 주민들이 다 영어로 얘기를 다 해요. 근데 그렇게 된 게 그게 이제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의 성과였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헬싱키 또는 헬싱키보다 훨씬 북쪽인데 가면은 정말로 겨울이면 3시면 얼어붙을 정도로 눈만 나는 이런 도시들인데도 세계적인 기업들이 들어오고 이 이유가 뭘까 이렇게 각성으로 결국은 거기서 졸업한 사람들, 그다음에 학교들, 대학들입니다. 근데 이제 세종시 교육을 저희가 쭉 지금까지 보니까 출발이 좋았습니다. 우선 급 규모를 25명으로 하는 것은 아마 다른 나라의 대도시들도 어쩔 수 없이 도시에서는 25명이면 사실 국제적인 수준으로 우수한 교육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좋게 출발했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는요. 원래 이 가구당 학생 수를 추정하는데 보통 한 2.1명을 추정하고 그 다음에 신도시 같은 경우보다 조금 더 높고 세종시는 얼마를 추정했냐면 가구당 1.7명을 추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24학급 규모의 학교를 만들던 학교들이요. 학급 규모는 25명인데 50학급, 40학급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대 학교가 되면서 아이들이 사실은 학교에 들어가면서 위압감을 느낍니다. 편안한 어떤 느낌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청장님하고 수장님, LH 등이 현장에서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교육 여건에 대해서 이 좋은 교육 여건을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세종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캠퍼스형 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아시면서 평준화를 하되 아이들의 다양한 그 학습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데, 이 고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예술 중점 고등학교, 인문 중점 고등학교, 과학 중점 고등학교, 이와 같은 고등학교를 몇 개를 묶어서 하나의 캠퍼스 단지 내에 두고 아이들이 교차해서 듣기도 하고 시설을 공동으로 하고,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 우리 교육과정이 사실은 이미 국가교육과정이 이걸 허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세종시 교육청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이 캠퍼스형 고등학교는 이거를 실험해 볼 수 있는 최초의 고등학교다. 이러한 것들이 아마 세종시 교육청의 어떤 저희들로서는 한국 교육 계획을 좀 주도해보겠다, 선도해보겠다, 이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관이. 저희들도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력을 거쳐. 그래서 청장님이나 수장님 좀 같이 도와주시면